예, 시장과 핵심 섹터 종목에 관한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입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또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까 기대가 되는데 화면부터 보면서 주제 얘기하겠습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오늘은 여름 성수기가 온다. 항공주 지금이 매수 적기일까? 네, 관심 있죠, 항공주. 왜냐하면 공항 같은 데 가면 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휴가철이기도 네. 한데. 근데 현안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문제가 글로벌 합병 승인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이유가 있어서 이게 좀 큰 이슈입니다. 먼저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 글로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활동을 하죠. 그건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기업 간의 M&A를 할 때는 다양한 나라에서 서로 간에 이제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의 공장을 인수했을 때도 중국의 승인을 받았어야 됐고요. 그게 좀 4년 정도 걸리면서 우리 하이닉스를 좀 괴롭혔었던 그런 상황이 있죠. 지금 이제 일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M&A를 중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데 왜 외국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제 관례입니다. 특히 그 회사가 동종업종끼리 합병을 하게 되면 독과점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각 나라들이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미국 승인에 대한 현재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과정에 있어서 14개국에 승인 심사 요청서를 보냈고 11개 국가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네. 3개 국가가 남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 그다음에 EU, 일본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굵직한 국가들이. 예, 이제 뭐 어떻게 네. 보면 우리랑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좀 나라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EU에서는 아직까지 말이 없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방구조차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독점 문제가 네. 좀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걸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알레르기처럼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미국은 반독점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제 독점 기업이 갖고 있었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해서 미국 노선을 장악하게 된다라면 결국 미국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분들도 있고 교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네. 자국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두 비행기 말고도 뭐 페남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대화, 기싸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주요 일지가 있는데 2022년 2월, 작년 2월에 국내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합병이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특히 이제 EU라든지 일본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서로 독점 문제냐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약간 좀 비틀어 봐야 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직전에 우리가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네. 이제 항공사들은 슬롯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로 슬롯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항공 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영국을 가면 영국 항공도 똑같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어떤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 슬롯이라는 것은 비행기 몇 대를 뜨고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영국에 대해서 슬롯을 17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국과의 합병 승인 과정에 있어서 무려 7개를 내주고 예. 10개만 우리 보유하는 조건으로 합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7개는 누가 가져갔느냐? 영국의 신생항공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편으로 보면 미국도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겠는가. 미국도 이제 뭐 다양한 항공사들이 있다 보니까 슬롯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두 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 슬롯을 내주고 합병 승인을 받게 되면 빛 좋은 개설구처럼 이제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슬롯을 안 내주고 뭐 견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수 추진 일지를 보게 되면 2020년 11월부터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화로 넘어간 대우조선해양도 갖고 있었고 수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이제 불거졌었고 원래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넘기는 게 아니라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19년에 계약을 맺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HDC 산업개발이 발을 이 돈을 빼버렸죠. 못 예. 주니까 이제 발을 빼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제안을 한 겁니다. 가져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은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선대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회장께 돌아가신 이후에 세 번째 이제 자제분들이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따님이 두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 경쟁이 있었고 강성부 펀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강성부 펀드와 따님이 이제 손을 잡고 아들 혼자 이제 하다 보니까 지분의 경쟁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산업은행이 8천억 원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면서 그다음 아들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업 심사가 안 되게 되면 대한항공의 지분 경쟁은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측에서 보면 그 아킬레스건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합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실을 살린다라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또 대한항공 대주주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내주고 말고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일례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하나로 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원래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선사들이 LNG 선박에 대한 독점 문제를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고개를 저으면서 네.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하나품으로 간 전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런 관점보다는 여기서의 과연 국익과 슬롯 그다음에 이제 지분 경쟁 이런 것들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 매력들을 잡기에는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지고 네. 있다. 단순하게 이익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합병이 뭐 무산됐다고 하기도 아직은 섣부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기에도 관건이 많고요. 중간에 또 좀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합병 과정에서 말씀하신 슬롯을 내주고 좀 불리한 입장에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제 LCC 얘기하겠습니다. LCC는 보면 뭐 그런 그 구조적인 이유는 없고 이제 업황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실적이 1분기에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좋았었죠. 네. 뭐 일부 LCC 같은 네. 경우는 지난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이번에 1분기는 전부 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LCC가 정말 잘 버틴 거죠. 정말 우리가 2년 반 동안 비행기 안 탔었는데 그러게요. 리스료도 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계신 종업원들도 고용을 했어야 되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차입을 한다라든지 비행기를 반납한다라든지 네. 이런 방법을 쓰면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급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역대급 실적을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 한 11월부터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일본이 무비자이크 시장을 열면서 일본 시장이 폭발한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11월 달에 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본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입국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이 일본 공항이 이 정도로 한산해 그랬는데 12월 달에 가신 분들을 보면 공항 통과하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 다 한국분이다. 이제 이럴 정도죠. 대부분 이제 LCC를 탔는데 LCC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검색해 보셨던 분이나 일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LCC 가격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비행기표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항공 수요는 폭증하는데 아직까지 항공 운항 대수가 이제 늘어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만석에다가 비행기 표값을 2배를 받았다라는 것,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회사를 슬림화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이런 것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실적을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못 올라가느냐? 그러게요. 이 부분이 네. 이제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분기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했다 하더라도 EPS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해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못 오르는 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원래 이제 이 LCC 주가들이 올라간 게 2021년 가을서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우리가 코로나 터졌고 네. 2021년 가을쯤부터 이런 항공사들이 이제 홈쇼핑을 팔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까지 왔었고 몇 차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움직였죠. 여행, 항공주들이 올랐습니다만 정작 뚜껑이 열고 나니까 소문에 나서 뉴스에 팔아라고 그런 주가 움직임이 오히려 그때보다 좀 탄력이 좀 둔한 거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안타깝게 매물대를 형성하신 분들 주식을 덥석 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상당히 기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 소화 과정까지 수급이 꼬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좀 저조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럼 항공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관심 있게 볼 기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모아갈 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사 에 대한 기업들 리포트를 보면 2분기가 아무래도 좀 비수기죠. 지금 이제 국내용도 많이 가곤 하지만 이제 주요 고객층인 젊은 분들,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는 원래 비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3분기가 되면 이제 성수기죠. 여름 성수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또 항공사들이 항공 운항편을 많이 늘립니다. 앞서 11월 달만 하더라도 주요 이제 노선인 오사카, 도쿄 노선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하루에 한 편 정도 취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오사카나 도쿄 같은 경우 한 항공사가 뭐 서너 개의 비행기를 날릴 정도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많은 비행기들이 이제 여름 노선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LCC 같은 경우 일단 일본과 동남아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까지 LCC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열리게 된다라면 항상 이건 상수라고 봐요. 저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제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 제외하고도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이게 열리게 된다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한령 때문에 LCC가 지금은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CC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의 비행기들을 반납하고 중형 비행기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형 비행기 같은 경우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싱가포르라든지 하와이까지 현재 지금 LCC가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물도 취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몽골에 취항한 화물기 같은 LCC 같은 경우 화물 때문에 수익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몽골 쪽에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몽골과 우리가 지금 무역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거기를 갈 수 있는 건 뭐죠? 배가 못 가니까 중요한 것은 항공기를 실어 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화물을 취급하는 LCC 같은 경우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있고 하와이라든지 싱가포르까지 LCC가 감염으로써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긴 호흡으로 접근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타픽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던 거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싱가포르까지도 제주항공이 가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제주항공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주로 이제 제주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몇 번 MTN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노선에서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예. 원래 이제 비행기가 뜨자마자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 다니시는 분들 주위에 얘기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제주 노선은 그냥 거의 서비스 정도의 개념이지 거기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교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1시간 거리에 갈 수 있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그 인천 기준으로 보면 상해와 제주와 오사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 요즘 올라서 한 1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받는데 네. 오사카가 가면 40만 원이거든요. 네. 상해는 아직 안 열렸고요. 그러면 동일한 거리를 날아가는데 비행기 표값이 2배다. 라고 한다면 어디가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LCC들이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 특히 이제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
화물 취급량이 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저는 가장 탑픽으로서 물론 이제 진에어라든지 다른 쪽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대폭 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LCC는 다 좋다라고 보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제주항공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을 말씀하셨고 탑픽은 제주항공 말씀하셨고요. 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주는 오늘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엔터나 여행이나 뭐 면세나 뭐 이런 화장품 이런 쪽에 지금 중국 한한령 때문에 좀 눌려 있잖아요. 네. 전반적인 그 영향을 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참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한령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이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이제 가수분들이 중국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라는 거.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한한령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한령과 한한령 아닌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이미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한령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한령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게임과 엔터 쪽이 될 수 있겠죠. 예. 이제 게임 같은 경우 판호가 열리는가 싶었었는데 다시 닫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벌써 중국에서 하는 게임 스타일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영향을 이제 이번에 가수분들이 못 갔기 때문에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음악 산업이라는 것이 침투율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최근에 엔터 쪽에 관심을 가졌던 건 중국 얘기보다는 미국 쪽, 그렇죠. 그다음에 남미 쪽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카지노라고 보여집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한한령과 상관없이 개인이 여행해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단체 모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카지노 특성상 이거를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껴갈 수 있는 건 그렇다. 하지만 투자라는 게 꼭 그 냉철한 이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카지노만 가지고 한한령을 비껴나갈 것이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한한령 이슈는 심리적으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차영주의 역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은 항공주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한한령 관련된 중국 관련주까지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